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채음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키워드 주제죠. 인공지능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만능일 것 같은 인공지능을 이제 금융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괜찮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알파를 먹을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 방법론들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오늘 영상은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략이라는 건 결국 돈 버는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사례로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이라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제 펀드 투자, 최근에 인공지능과 결합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꽤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업에서도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트레이딩 분야에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알파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걸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일 거예요. 크게 다양한 데이터, 그 전에는 우리가 재무제표나 가격과 같은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활용을 했다면, 이제 이걸 좀 범주를 확장시켜서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 혹은 엄청난 양의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알파 창출을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기술적 지표를 갖고 분석을 하더라도 새로운 분석 방법,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강화학습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쓴다면 뭔가 그전엔 찾지 못했던 투자 공식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방법론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을 만들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우리 이름 들어본 10일 이동평균선, 모멘텀 지표, 스토캐스틱 지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활용할 때 사람의 감으로 내가 차트를 10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다음에 주가가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기술적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장단기 이평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시그널이고 등등,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단순한 룰 베이스 전략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을 딥러닝 모델의 일종인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가진 이 지표들의 특성을 잘 학습을 해서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나한테 알려다오라고 요 모델 부분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모델을 갖고 학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합하는 방식을 쓰면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뉴럴 네트워크 외에도 히든마코프 모델 혹은 제네틱 알고리즘 등을 적용한 각각의 모델을 또 합쳐서 퓨전 모델을 고안을 한다던가, 여러 개의 모델을 생성해서 학습을 시키고 각각의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보팅을 해서 다수결로 최종 예측 결과를 결정을 하는 이런 기법들까지 적용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시장 분석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지표들을 좀 더 잘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론들은 여기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과거에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초반까지 이제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했었고, 논문으로는 유의미하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면 꾸준히 알파 창출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활용을 하던 재무제표나 기술적 지표 외에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써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얼터너티브 데이터,
대체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퀀트 헤지 펀드의 운용 규모도 점점점 커지고 있고 운용 전략이나 리서치 사례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대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기업들도 여러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체 데이터라는 게 그럼 뭐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금융업에서 잘 활용을 하지 못했던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처럼 이런 뉴스나 소셜미디어 게시판의 게시글, 이미지, 유튜브의 영상들,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우리가 투자 전략을 구성하는데 활용을 한다면 그걸 대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농산물 작황을 예측을 하고 자동차 출하 대수를 추적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대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형식에 따라서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의 취득 방법에 따라서 누구나 가서 수집을 할 수 있는 뉴스나 공시 같은 경우를 퍼블릭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런 인공위성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얻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데이터로 유형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체 데이터 중에서 이제 텍스트 형식의 퍼블릭 데이터들을 활용한 연구가 아무래도 가장 활발한 편이고 우리가 뉴스나 공시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해당 종목의 뉴스 기사 속에 녹아있는 센티멘트, 긍정, 부정과 같은 그 감정을 분석을 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할 거야 라는 생각을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런 글들을 영어나 한글이나 이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수치로 변환하는 단계에서도 사람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본뜨는 방향대로 방법론들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백 오브 월즈라고 해서 각각의 텍스트들, 이 문장은 결국 단어들로 구성이 되고 이제 단어 단위로 출현 빈도를 세서 더 레드 도그라는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앞에 111000이라는 수치, 벡터로 표현을 하고 레드캣 이츠라는 마지막 문장은 레드 캣, 이츠 부분에 마찬가지로 한 번씩 단어가 등장한 거니까 010110이라는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럼 등장하는 단어의 수만큼 이 벡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도그라는 단어와 캣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물이라는 속성을 가진 유사한 단어인데 그런 도그와 캣의 관계를 이 수치 벡터 하에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워드2백이라는 방법론이 나와서 요거는 자연어 처리,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의 한 획을 그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하게 로직만 말씀드리면 비슷한 문맥,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의 캣과 도그는 비슷한 문맥과 비슷한 카테고리를 가지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비슷한 벡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도식을 보시면 이제 캣이랑 도그, 테이블과 보드라는 비슷한 문맥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를 비슷한 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보내는 임베딩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해서 이뤄졌고 최근에는 버트나 GPT 같은 방법론도 등장을 해서 거의 인간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수준에 근접한 방향으로 모델들의 성능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수치화를 잘 했으면, 임베딩을 잘 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수치화된 벡터들 임베딩을 보고 모델이 상승 하락을 맞추도록 학습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텍스트를 임베딩을 했다는 건 사람이 뉴스나 공시를 읽고 이해했다 라는 단계까지 온 거고요. 이 텍스트를 이해한 내용과 주가 상승 하락을 결부를 시켜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구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마치 요즘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양의 뉴스나 블로그 글이나 영상들을 보고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과 결부를 시켜서 종목들과 결부를 시켜서 이 종목은 이 뉴스가 떴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걸 학습하듯이 이제 모델도 이제 그런 학습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때는 그래서 얘기를 했었던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델이 상승 하락을 맞추도록 학습을 할 때 텍스트 데이터만 넣기도 하지만 텍스트 데이터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하면 좋으니까, 우리 사람도 뉴스 공시만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많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풋 데이터로 원래 갖고 있던 실적 지표나 재무제표 외에 텍스트 데이터까지 붙여서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에 넣어주고 이 모델에게 네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상승 하락을 맞추도록 학습을 해봐 라고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연구를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뉴스나 공시 글을 보기도 하지만 블로그 글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이제 2015년에 발표된 논문 중에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Wisdom of Crowds라고 많은 이제 대중의 지혜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시켜서 연구를 한 부분인데, 이제 미국에 투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시킹 알파라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는 페이지라고 알고 있는데, 시킹 알파에서 올라온 게시글이랑 댓글을 가지고 미래 주가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시킹 알파에 있는 텍스트들을 수집을 해서 주가와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위스덤 오브 크라우즈에서 제시한 포뮬러를 보면 어떤 종목의 이후 60일간의 리턴, 수익률은 그 종목에 대한 게시글 중에서 네거티브 월드의 평균 비율과 코멘트에 나오는 네거티브 월드의 평균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포뮬러를 설정해 놓고 수집한 데이터로 진짜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지를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센티멘트를 나타내는 변수들 외에도 변동성이나 이전 시기의 수익률이나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 상향 하향과 같은 또 다른 변수들을 같이 투입을 해서 이 종목의 수익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제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결론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뉴스 등에서 센티멘트, 투자자의 감정을 추출을 해서 이를 투자 전략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scala.google.com 들어가시면 논문 여러분들 검색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갖고 검색해 보시면 인용수 많은 논문들 재밌는 거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준비한 건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방향이 이제 이런 쪽의 내용들이어서 가볍게 여러분들과 최신의, 그리고 컨텐츠 펀드 같은 데서 어떤 걸 가지고 투자 전략을 구성하고 알파를 먹으려고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좀 더 제가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영상으로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